엑셀 활용에게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 논리 함수에 대해서 수업하게 될 거고요. 11주차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주차에 통계 파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덜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통계 1, 2를 제가 학습활동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통계 1, 2의 결과값을 보여드리고 같이 푸는 결과값을 보여드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첨부해드린 함수 수업 파일 여시면 됩니다. 함수 수업 파일 열어서 자, 영어 시험의 점수 응시 인원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영어 시험 응시 인원수는 몇 명인가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 영어 점수가 들어가 있는 사람 전부 다 응시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셀 안에 값이 숫자로 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할 때는 카운트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써볼까요? 는에서 COU. 자, 카운트 함수 더블 클릭하시고요. 카운트 함수는 영역만 잡아주시면 그 안에서 숫자의 값이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자동으로 세알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위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엔터. 그러면 응시 인원수가 7명이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맞죠? 두 번째 문제. 자, 근무 점수가 70점대인 직원은 몇 명인가 그랬어요. 자, 직원의 수를 물을 거기 때문에 카운트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점수가 들어가 있는 직원 요 범위를 잡으면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조건이 붙었어요. 70점대인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카운트 뒤에 if가 조건 함수가 결합이 된 거죠, 지금. 그럼 이거는 카운트 if 함수에서요. 카운트 if 함수로 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7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이상에서 빼기 80점 이상 이렇게 해야 70점대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면 90점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수의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 60점대부터 쭉쭉쭉쭉 해서 70점 쭉쭉쭉쭉 80점 쭉쭉쭉쭉 해서 100점 구간 안에 점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여기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70점 이상 하면 이 전체가 다 구해질 거잖아요. 인원수. 그럼 거기에서 요 80점 이상의 인원수를 빼면 요 구간이 구해지겠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조건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는 못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자, 는 해서 count if. 자, 마법사 열게요. 마법사 열어서 자, count if 함수는요. 인수 2개짜리 함수. 첫 번째 레인지 여기에는 범위를 넣으시면 돼요. 범위. 그러니까 count 조건을 찾을 범위.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근무 점수 여기.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요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 이상을 나타내는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있죠. 이상을 나타내는 연산자. 그거나 같다. 뭐보다 70점. 그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주 다시 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80점 이상을 빼야 된다. 그죠? 수식 입력주 다시 가셔서 빼기 하시고 count if라고 치세요. count if라고 칩니다.
count if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열어주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count if 함수가 진하게 표시되면서 마법사 창이 뒤에 있는 count if 함수 창으로 열려요. 자, count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range 인수는 범위입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 그러면 근무 점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이 범위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찾으러 가는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80점대 이상을 빼야 된다, 그죠? 그거나 같다 80점 이렇게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여러분 이거 쌍따옴표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상이라는 크거나 같다라는 부호가 문자거든요. 근데 뒤에 70은 숫자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쌍따옴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명이랍니다. 볼까요? 맞는지? 천영주 70점, 박정호 73점. 2명밖에 없다, 그죠? 70점대. 이렇게. 자, 대금 납부 현황. 납부자 수를 구하래요. 납부자 수. 근데 이때 카운트 L을 쓰래요. 왜냐면 이 셀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게 숫자가 아닌가 봐요. 숫자 0이 아니라 문자로 5이거나 영문으로 영문으로 오거나 한글로 이응인가 봐요. 그래서 문자의 수를 세하리는 count A를 쓰라는 얘기예요. 해볼까요? 는에서 COU count A 마찬가지 범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잡았는 범위에서 문자 값이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하려 줄 거예요. 갈로 닫을게요. 엔터. 자, 옆에 전공 필수, 전공 선택도 구해봅니다. 자, 구하면 이렇게 값이 뜨죠. 자, 미납자 수도 미납자 수. 자, 보시면 지금 이 납부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문자가 이 셀 안에 값이 문자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납부를 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납이라는 얘기는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빈 셀이죠, 빈 셀. 그죠? 이 비어있는 셀들이 다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죠? 그러면 미납자 수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하려면 되겠네요. 그래서 count 블랭크를 쓰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count 블랭크 하셔서 얘도 마찬가지 영역만 잡아주세요. 그럼 그 범위 안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하려 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빈 셀이 5개래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미납자 수가 5명. 자, 나머지 미납자 수도 구해보세요. 자, 그럼 결과값이 이렇게 뜨죠. 자, 통계 2 가보도록 할게요. 통계 2. 자, 문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도착지가 0,000인 지급액의 평균 구하래요. 자,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이 붙었죠. 도착지가 0,000인 애를 구하래요. 그죠? 조건. 그러면 평균 구하는 함수 뭐? 에버리지. 근데 거기에 조건 넣어야 되니까 if가 결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는에서 average if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법사 창 열게요. 열어서 이렇게. 자, 첫 번째 인수 average if 함수는 인수 3개짜리 함수. 첫 번째 range 인수는요. 이거 조건 값이라고 할게요. 값을 찾을 범위예요. 내가 조건을 0,000을 찾을 범위. 이게 조건이잖아.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조건 0천이잖아요. 이 0천을 찾을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라이테리어는 여기에 값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조건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인수는 에버리지 레인지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 값을 구할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값을 구할 범위. 이렇게.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 찾을 범위. 우리 조건이 지금 0천이다, 그죠? 자, 0천을 찾을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영역에서 이 레인지 범위에서 뭐 찾을 거냐는 거죠. 우리 0천 찾을 거다, 그죠? 손으로 0천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돼요. 손으로 0천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 0천에 띄어쓰기 하나라도 오타가 나면 이 범위 안에서 못 찾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셀 주소를 찍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0천 값이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는 에버리지. 평균 낼 범위. 어디 평균 낼 거냐고. 지급액의 평균 낼 거다, 그죠? 그러면 지급액 이렇게 잡아줍니다. 해서 확인. 그러면 0천만, 도착지가 0천이네만 지급액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자, 두 번째. 자, 도착지가 고령이면서 협력사가 자차인. 조건이 두 개다, 그죠? 조건 1, 조건 2. 거기에 지급액의 평균 구하래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니까 복수가 돼요. 조건 구하는 함수 if 거기에 복수면 s가 붙습니다. 그러면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average ifs를 쓰셔야 돼요. 해볼까요? 는 AV까지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average ifs. 자, 회사 마법사 열게요. 마법사 열면 이렇게 뜨는데, 자, average ifs는요 조건을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뜨지만 여기 두 번째 인수 크라이테리어 레인지 1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에버리지 레인지라고 적혀 있다, 그죠? 얘는 평균을 구할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크라이테리어 레인지 그랬을 때 1 붙었다, 그죠? 얘는 조건 1을 검색할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 크라이테리어에서 뒤에 1이 붙었죠. 조건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 1을 클릭하면 밑에 또 생겨요. 이렇게. 그럼 얘는 2니까 조건 2를 검색할 범위.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2는 조건 2를 넣으라는 거 있죠. 이렇게. 자, 그래 볼까요? 자, 첫 번째 인수 평균 구할 범위. 지급액의 평균 구할 거다, 그죠? 자, 첫 번째 조건 도착지가 고령이어야 된대요. 그럼 고령이 있는 그 범위를 영역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금 내가 긁었는 이 4에서 이 20에서 뭘 찾을 거냐는 거죠. 고령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협력사가 자차라고 되어 있네요. 협력사 범위 잡아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 자차 이렇게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조건이 한 개 이상이 되면 뒤에 if 뒤에 s라는 복수가 붙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제. 거래처가 초석 산업 도착지가 0천 수량이 10개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건수는 그랬어요. 건수를 물었으니까 카운트 함수겠죠. 그죠? 건수는 그랬어요. 그럼 셀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카운트 함수. 근데 그 뒤에 조건 붙었죠? 거래처는 초석 산업, 도착지는 0천, 수량은 10개 이상. 그죠? 그러면 조건 넣어야 되니까 카운트 뒤에 if가 결합하고 조건이 한 개 이상이니까 s가 결합을 하겠죠. 자, 써볼게요. 는 count ifs 해서 마법사 창 엽니다. count ifs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요. 클릭하면 조건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자, count ifs의 첫 번째 인수는 레인지잖아요. 범위입니다. 범위. 무슨 범위? 크라이테리아의 범위. 조건을 찾을 범위.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첫 번째 조건이 뭔데? 초석산업이다. 그죠? 초석산업. 그럼 초석산업을 찾을 범위. 여기 해야 되겠네요. D4번 셀부터 D20번 셀. 자, 두 번째 인수는 그러면 첫 번째 인수 영역에서 뭘 찾을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인수 찍고 초석산업 찍어줄게요. 자, 세 번째 인수는 두 번째 조건값을 찾으러 가는 범위예요. 두 번째 조건값이 도착지가 0천이다. 그죠? 그럼 도착지가 범위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수는 그럼 요 인수 3번에서 찾으러 가는 애 0천이다. 그죠? 자, 그리고 조건 3번. 세 번째 조건은 수량이 10개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수량이 있는 범위를 경력 잡아주시고 그리고 조건이 요거 화면 안 보이시면 여기 스크롤 내리시면 돼요. 아니면 내리기 힘드시면요. 이 상수값 끝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탭키 누르면 내려가요. 탭키. 그래서 여기에 크거나 같다 10보다. 그럼 이제 내가 입력했는 조건 3개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겠죠. 확인. 이렇게. 거래처 3군데래요. 마지막 문제. 최대값 구하러 가네요. 최대값. 자, 최대값 구하는 함수 max였다. 그죠? 근데 max는요. 숫자에만 쓸 수 있어요. 숫자에만. 셀의 값이 다 숫자일 때. 근데 얘는 지금 보면 error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수량에. 그래서 max a를 쓰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는 maxa 하셔서 갈로 열고 maxa도요. 범위만 긁어주시면 되거든요. max랑 똑같아요. 그래서 max에 넣으시고 여기 수량 있는 부분에 범위를 긁어요. 그리고 갈로 닫아주십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수량에서의 가장 큰 값은 24래요. 맞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죠. 눈으로 확인했을 때 맞네요.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통계 함수 마무리했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함수 앞에 D가 다 결합이 돼요. 이 D가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약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처음에 함수 시작할 때 우리 기본적인 함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sum, average, count 함수 많이 쓴다, 그죠?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우리 배웠는 함수들 많죠. 뭐 max도 있고 min도 있고 뭐 large도 있고 뭐 등등등, 그죠? 자, 이런 함수들은 다 기본 함수들, 간단한 함수들이에요. 그죠? sum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average는 평균 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count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죠. max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min은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어떤 특정한 애들을 구할 수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냥 전체 합계, 전체 평균, 그 다음에 내가 넣는 범위 안에서의 셀의 개수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맞춰서 조건에 맞는 뭐 예를 들면 뭐 성적의 합계를 구하더라도 남학생만 구하고 싶다. 성적의 평균을 구하더라도 남학생만 구하고 싶다. 이렇게 조건이 붙게 되면 이 함수들 뒤에, 그죠? 이 함수들 뒤에 if를 결합을 하거나 혹은 이 함수들 앞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를 결합해서 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작성해놓은 표 있죠, 표. 여러분들이 작성해놓은 표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표 전체를 영역 잡아서 조건을 지정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조건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작성한 표 전체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dsum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성한 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daverage를 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함수들 앞에 d자가 붙으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표를 활용해서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최대값을 구하거나 셀의 개수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dsum이 되었던, daverage가 되었던, dmax가 되었던, dcountA가 되었던 d자가 붙었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결과값이 다른 거예요. 결과값이 합계냐, 평균이냐, 최대값이냐, 셀의 개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하나를 한번 해보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제가 그 첨부해드린 함수 수업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 영역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시트 가시면 표 1 보세요. 표 1에 자, P-1의 1차 평균이 궁금하대요. P-1의 1차의 평균. 그냥 1차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면 에버리지 쓰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 P1만, 1차의 평균값 중에 P1만 궁금하다잖아요. 그죠? 그럼 조건이 붙었죠. 조건. 따라서 이 조건에 맞는 평균값을 구하려면 average if를 쓰던지 아니면 내가 작성해놓은 표를 가지고 구하는 daverage를 쓰던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daverage를 쓰라라고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가지고 결과값을 도출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23번 셀 클릭하시고요. 는에서 DA까지 칠게요. DA라고 치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D자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쭉 떠요. 그 중에서 디에버리지 함수. 더블 클릭할게요. 하셔서 마법사 열어주세요. 마법사 열면 자, 디에버리지 함수는 인수가 3개짜리 함수.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D자가 붙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요. 인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뒷섬도 인수가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수는 같은데 결과값이 다른 거. 자, 이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는요. 표 전체를 영역 잡으라는 얘기예요. 표 전체. 네가 작성했는 표 전체. 그 다음에 필드라고 적혀있죠. 필드는 제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가 작성했는 표에서 제목이 있는 죄송해요. 제목이 아니라 내가 평균을 내려고 하는 열의 제목. 이거 지금 에버리지잖아요. 에버리지. 그죠? 자, 이 필드는 제목을 의미하거든요. 이 제목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무슨 제목이냐면 함수의 열의 제목, 즉 평균을 구할 열의 제목. 자, 필드라는 인수는요. 반드시 열의 제목만 찍으셔야 돼요. 열의 제목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조건이에요. 세 번째 인수가 조건을 넣습니다. 근데 이때 특이한 게 제목과 조건의 값을 같이 긁으셔야 돼요. 되었죠?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내가 작성한 표 다 범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B3번 셀부터 D11번 셀까지 다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내가 지금 들어왔는 함수 평균 디에버리지 평균 내려간다 그죠? 평균을 구할 열의 제목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1차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1차라는 열의 제목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조건. 마지막 조건은 P1의 1차 평균이다. 그죠? P1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때 P1이 있는 범위의 필드 제목과 조건의 값까지 같이 긁어주셔야 돼요. 약간 고급 필터 느낌 나죠? 그죠? 고급 필터처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1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학습활동으로는 표 2번, 표 3번, 표 4번, 그다음 표 5번, 표 6번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